너 같은 여자는 더 이상 필요 없어. 회사도, 돈도, 내 거야. 이 그의 말 한마디가 내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 나는 김수진이다. 35,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아니, 그전까지는 그랬다. 남편 이준혁과 결혼한 지 10년. 우리는 대학 선후배로 만나 사랑한다고 믿으며 함께 살았다. 그는 중소기업의 상무로 승승장구했고 나는 뒤에서 그를 지탱했다. 집안일, 그의 부모 봉양, 심지어 회사에서 그의 실수를 수습하는 일까지. 나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다. 그날은 평소처럼 가족 모임이었다. 시어머니 생신. 식탁에 둘러앉아 웃으며 밥을 먹는데 준혁이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었다. 내가 다른 남자와 있는 듯한 조작된 사진들. 수진아, 내가 바람피웠잖아.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너무 차분해서 소름이 돋았다. 시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렸고 시아버지는 나를 노려보았다. 나는 부정했다. 그럴 리 없다고. 하지만 증거는 완벽했다. 나중에 알았지만 그가 고용한 사설탐정이 만든 가짜였다. 이혼 소송은 빨랐다. 그는 변호사를 통해 모든 재산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 내가 번 돈으로 산 아파트, 내 명의로 된 예금까지. 내가 불륜녀니까 위자료는커녕 내가 나한테 줘야지. 법원은 그의 편이었다. 그의 회사 후원 변호사 덕분이었다. 나는 빈손으로 쫓겨났다. 직장도 잃었다. 그의 압력으로. 그 후 꽤 개월, 나는 작은 원룸에서 살았다. 밤마다 울지 않았다. 울음은 사치였다. 대신 생각했다. 왜 나일까? 왜 그는 그렇게 잔인할 수 있었을까? 준혁은 원래 야심이 컸다. 그의 회사, 한성전자라는 중견기업에서 상무까지 오른 건 내 덕도 있었다. 내가 소개한 인맥, 내가 포기한 커리어. 그런데 그는 더 큰 걸 원했다. 사장의 딸과 결혼해서 회사를 삼키려 했다. 나는 장애물이었다. 처음엔 죽고 싶었다. 한강 다리 위에 서서 바람을 느끼며. 하지만 그 순간 분노가 솟았다. 왜 내가 죽어야 해? 왜 그가 행복해야 해?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그는 아이를 지우라고 했다. 지금은 때가 아니야. 그 말이 떠올랐다. 아이를 잃은 아픔, 가족에게 버림받은 수치, 모든 게 그의 탓이었다. 나는 살아남기로 했다. 조용히. 먼저 그의 일상을 관찰했다. 카페에서, 거리에서. 그는 새 여자와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사장의 딸, 박미나. 예쁘고, 젊고, 돈 많고. 그들은 결혼 준비 중이었다. 나는 웃었다. 아직 모르는 거다. 내가 얼마나 기다릴 수 있는지. 가격은 비쌌다. 밤에 잠 못 이루며 과거를 되새길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다. 친구들은 나를 피했다. 불륜녀 소문 때문이었다. 가족조차 연락을 끊었다. 나는 혼자였다. 하지만 그 고독이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 임친묵은 무기가 되었다. 준혁은 똑똑했다. 그는 나를 완전히 망가뜨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내가 얼마나 철저할 수 있는지. 첫 번째 단계는 정보 수집이었다. 그의 회사 비리, 미나 가족의 약점. 나는 익명 계정으로 시작했다. 작은 제보.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그 과정에서 나는 변했다. 거울을 볼 때 예전의 나가 아니었다. 눈빛이 차가워졌다.
미소가 사라졌다. 후회할 때가 있었다. 이게 나일까?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임친묵은 아무를 구하지 못한다는 걸 깨달았으니까. 서울의 가을, 잎이 붉게 물드는 공원 벤치. 한 여자가 신문을 읽으며 멀리서 남자를 지켜본다. 남자는 여자와 손잡고 웃는다. 그녀의 표정은 무표정. 하지만 손은 주먹을 쥐고 있다. 밝은 낮, 일상 속 숨겨진 긴장. 준혁의 일상이 내 일상이 되었다. 매일 아침 그의 회사 앞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출근하는 그를 봤다. 저녁엔 그의 아파트 근처. 그는 미나와 함께 살았다. 호화로운 강남 아파트, 내가 살았던 집보다 훨씬 컸다. 그의 돈으로. 나는 직장을 구했다. 작은 컨설팅 회사,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글을 연구했다. 그의 습관, 좋아하는 음식, 약점. 그는 여전히 야심차였다. 사장 자리 노렸다. 미나 아버지, 박 회장에게 잘 보이려 애썼다. 하지만 박 회장은 교활했다. 준혁을 완전히 믿지 않았다. 첫 번째 움직임은 작았다. 그의 회사 내부 제보. 익명으로 세무서에. 작은 탈세 증거. 그는 조사받았지만 빠져나왔다. 돈으로. 그때 그는 불안해했다. 나를 의심하지 않았다. 나는 이미 잊힌 존재였다. 심리적으로 흔들었다. 가짜 메시지. 너의 비밀을 안다. 그는 미나에게 털어놓았다. 그들의 싸움 소리가 들렸다. 나는 가까운 이웃으로 위장해 이사했다. 벽 너머로. 가격은 컸다. 나는 사람을 믿지 않게 되었다. 새로운 동료가 친절해도 배신으로 보았다. 밤에 꿈을 꾸었다. 준혁이 웃는 꿈 깨어나면 땀에 젖었다. 도수했다. 포기할까? 평범하게 살까? 하지만 아니었다. 그는 행복했다. 나는 아니었다. 미나는 임신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내 가슴이 무너졌다. 내가 잃은 아이, 나는 울지 않았다. 대신 계획을 세웠다. 미나의 과거. 그녀도 완벽하지 않았다. 대학 시절 약물 스캔들. 은폐된. 나는 기다렸다. 급히 움직이지 않았다. 한국 사회는 법과 도덕으로 움직인다. 그걸 이용했다. 제보는 점점 커졌다. 그의 회사 주식 떨어졌다. 박 회장은 불만이었다. 준혁은 똑똑했다. 그는 방어했다. 보안을 강화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내가 그의 곁에 얼마나 가까운지. 그의 비서와 아는 척했다. 작은 정보. 변화는 서서히 왔다. 나는 냉정해졌다. 감정이 메말랐다. 후회는 있었지만 밀어냈다. 이게 정의인가? 아니, 그냥 복수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겨울 서울, 눈 쌓인 거리. 한 여자가 우산을 쓰고 남자의 차를 따라간다. 차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싸우는 모습. 그녀의 눈은 차갑지만 입가는 미소 짓는다. 밝은 조명 아래 숨겨진 드라마. 준혁의 삶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회사에서 압박. 박 회장의 신뢰 상실. 미나와의 관계도 금갔다. 임신 중 스트레스. 나는 그 틈을 파고들었다. 가짜 증거를 만들었다. 준혁의 불륜. 미나에게 보냈다. 그녀는 믿었다. 싸움. 유산 위기.
준혁은 절박했다. 나를 찾았다. 수진아, 내가 하는 거지, 전화로. 나는 부정했다. 무슨 소리야? 하지만 그는 확신했다. 경찰에 신고하려 했다. 하지만 증거 없음. 나는 반격했다. 그의 과거 비리 공개. 언론 제보. 회사주가 폭락. 박 회장은 그를 쫓아냈다. 준혁은 무너졌다. 술, 폭력. 미나 떠났다. 그는 나를 찾아왔다. 제발 그만해, 울었다. 나는 웃었다. 내가 나한테 그랬을 때 내가 울었어. 기억나. 그는 똑똑했다. 반격 시도. 나를 해고시키려. 하지만 나는 준비됐다. 내 회사 상사와 연결. 심리적 가격. 나는 악몽 봤다. 내가 괴물이 된 꿈, 도수. 하지만 계속했다. 사회법 이용. 소송. 그의 재산 동결. 그는 가족 잃었다. 친구 잃었다. 나처럼. 봄, 벚꽃 피는 서울공원. 여자가 벤치에 앉아 남자를 기다린다. 남자는 피곤한 얼굴로 온다. 대화는 긴장된. 그녀의 손은 떨리지만 눈은 단호. 준혁은 완전히 고립됐다. 회사 퇴사, 돈 없음. 부모조차 외면. 그는 나를 만났다. 왜 이렇게까지 해? 물었다. 나는 말했다. 내가 내 모든 걸 빼앗았으니까. 그는 변명했다. 사업 때문이었어. 사랑했어. 거짓. 나는 증거 보여줬다. 그의 계획 기록. 그는 무너졌다. 자살 시도. 실패. 나는 구했다. 병원 보냈다. 왜?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미나는 돌아왔다. 아니, 복수로. 그녀도 그를 배신. 준혁은 깨달았다. 모두 가짜였다. 나는 피곤했다. 이게 끝인가? 만족. 아니, 공허. 변화. 나는 예전 나 아니었다. 사람 피했다. 사랑 불가능. 하지만 계속. 여름, 더운 서울거리. 법원 앞, 기자들. 남자가 수갑 차고 끌려간다. 여자는 멀리서 지켜본다. 그녀의 얼굴은 무표정. 최종 단계. 모든 증거 제출. 준혁 체포. 횡령, 사기. 그의 회사 무너짐. 박 회장도 연루. 준혁 재판. 유죄. 미나 증언. 그를 버림. 그는 나 봤다. 너 때문이야. 나는 대답 안 함. 가격. 나는 범죄자 됐다. 증거 조작 일부. 하지만 자유. 그는 감옥. 모든 이름. 나는 떠났다. 새 삶. 가을, 빈 거리. 여자가 혼자 걷는다. 뒤돌아보지 않는다. 준혁은 감옥에서 자살. 나는 소식 들었다. 울지 않았다. 만족. 아니. 나는 변했다. 영원히.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나는 복수는 정의인가 아니면 또 다른 배신인가?